저는 이제 오늘 어, 사업 설명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메이 사업의 기초적인 개념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뭐 특별한 스펙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평범한 이제 사람인데 아메이를 만나서 특별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특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그냥 시골에서 엄청 시골에서 아주 가난한 빈농에 칠남매 중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주위에서 부자를 또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을 그런 분들을 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가난하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저는 인디언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디언처럼 살았다니까 뭐 가파치 인디언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그냥 자연이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굶고 그런 아주 강원도 정선이라는 산 속에서 그렇게 이제 체로키 인디언처럼 그렇게 이제 자연을 순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를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관직을 그러니까 출세를 못한 선비이셨죠. 글 공부만 했던 분이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10남매를 낳았는데 선비니까 일을 안 해요. 그 우리 아버지 엄청 가난하게 컸겠죠. 그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전문 용어를 많이 쓰셨어요. 대가리에 먹물이 들어가면 일을 안 한대.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말래. 그러셨고 두 번째는 사람은 일을 해서 내 입으로 들어갈 밥벌이는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늘 하셨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끔씩 전화 드리면 늘 전문 용어로 말씀하시죠. 너 요즘 돈벌이 하냐? 이래요. 그래서 아버지 왜 자꾸 저한테 돈벌이 하라고 하시냐 이러니까 여자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이 사업은 진짜 끝까지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원했던 제 돈벌이, 제 입으로 들어가는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왜 아메이 사업을 하는지, 제가 왜 아메이 사업을 하냐면, 이제 제가 한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그런 질문을 좀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행복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제 사는 이유는. 근데 이제 행복하려고 사는데 그 행복이 마치 저 멀리 저 위에 있는 자린고비처럼 내 입에 들어오지 않는 그 어떤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정말 행복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지금 이 순간마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저는 아메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원천적으로는 고정수입이에요. 제가 월천을 하도 외쳤더니 제 초등학교 동기들 중에 임자의 호는 월천이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월천 임자로 통합니다. 제 호는 월천. 월천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정말 좋고요. 돈과 함께 건강도 가질 수 있고 좋은 분들과 함께 여행, 제게 영향력을 많이 미쳐줘서 제가 이렇게 그 영양분을 먹고 자라날 수 있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 이 팀, 이 팀과 함께 여행을 함께 가서 그분들과 눈빛을 교류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정신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여행 정말 삿포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이에요.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인데 자녀와 저는 1번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사회적으로 지도층이 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저랑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랑 사이좋게 그냥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일인데 고단하거나 나를 노하게 하거나 나를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러려고 그러면 출퇴근이 없어야 돼. 이러면서 돈이 되는 거. 이제 밖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는 망상증 환자가 아니냐 이런 제가 얘기를 듣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아메이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함께 정말 알아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코로나를 이제 어쨌든 제외하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포스트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19하고 포스트 그 이후라는 단어하고 합성어인데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상황이나 뭐 시대를 이루는 말인데 지금 이거 극복
할 것 같으세요? 요즘 보니까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이제 뭐 팬데믹, 세계를 전염병으로 완전히 패닉에 빠지게 했던 팬데믹, 그 다음에 이 팬데믹이 황토병으로 되는 거죠. 그냥 풍토병, 그 엔데믹. 근데 제가 이 플랜데믹이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좀 쇼킹했거든요. 이제 이 누군가가 플랜을 짰다는 거죠. 뭐 음모설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이 플랜데믹이 재밌는 단어기는 해요. 그게 이제 알게 된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특허가 걸렸다는 거를 또 제가 알게 되니까 느낌은 조금 새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어떤 사회적인 큰 물결에 의해서 소비자죠.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소비자입니다. 이 소비자가 관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컬처가 되는 거죠. 이게 예전을 한번 보면 코로나 이전에 2018년에서 2020년에 이게 이제 통계를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 워라밸이래요. 일하고 삶의 밸런스를 맞추자. 그 다음에 뭐 욜로 라이프, 욜로를 꿈꾸다가 골로 간다는 그런 단어도 있었고, 그랬죠. 막 이런 단어들이 많이 이제 유행을 했었죠. 그런데 2022년 현재인데 코로나 이후에는 가장 크게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는 단어가 미래 준비, 경제 불확실성,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미래 준비가 잘 안 되니까 여기로 더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다음에 뭐 재테크, 인플레이션,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갖는 게 긱 이코노믹이에요. 긱 이코노미인데 선진국 진입에 따른 시장 기회예요.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가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국가가 되려 그러면 그 안에 하나하나 일원인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긱 이코노미란 자신이 원할 때 일할 수 있고 원하는 분야에서 본인의 능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이제 직업의 형태인데 잠재 시장이 무려 10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기획 이코노미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떨어뜨리는 돈이 9조 8천억 원이죠. 9.8조 원이니까. 근데 이게 10배로 성장한대요. 100조가 된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노동 직약,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육체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확장이 된대요. 전문성을 활용한 비즈니스 형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메이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래라는 거죠. 지금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큰 기회를 확 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제가 진짜 너무 놀랬던, 내가 감동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기기 이코노미 단순 노동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풀면 단순 노동인데 이제 이게 인식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단순 노동이 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한 가지의 일을 가지고 정규직으로 일하는 거. 그게 굉장히 높았어요. 2016년도에는 거의 70%가 됐는데 그게 60%대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2021년에. 근데 현재 이게 과거고 현재는 본업에서 충족할 수 없는 자아 실현인데 돈이죠, 그죠? 돈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직업을 갖고 있는데 부업이나 뭐 어떤 이런 거 해보니까 38%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인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11만 명이 늘었어요. 2016년 대비. 근데 이게 미래예요, 미래. 미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엔잡 너죠. 일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멀티플 리스트인데 이게 지금 새로운 현재, 새로운 정상의 직업 형태가 되는데 너 지금 하는 일 말고 또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 예스가 76.8%. 없어. 관심 없어. 23.2%라는 거죠. 뭐 획기적으로 많죠. 그죠? 많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돈을 그러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일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서 부업을 해서 돈을 얼마를 벌고 싶니? 그러니까 평균 93만 원이래요. 남자는 104만 원, 여자는 88만 원. 브론즈 빌더죠. 브론즈 빌더 하면 이거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 브론즈 빌더를 얘기를 해서 이 거의 80%의 투자한테 저희가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죠, 그죠? 선진국의 이제 기토미, 그러니까 단순 노동으로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보니까
젊은 종사자가 많대요. 유럽은 34세, 미국은 41세, 한국은 48세. 앞으로 아메이에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된다는 자료입니다, 이게. 그리고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이브리드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얼마 안 되죠. 뭐 요 그래프로 봤을 때는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유럽은 거의 한 70%, 미국은 50% 넘어가겠죠. 선진국을 따라가니까. 전문 비즈니스 영역으로 보니까 아메이는 제가 이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데 고도의 전문직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 ABO들은 고도의 전문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그러니까 전문적인 비즈니스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한국은 노동 중심이고 보니까 대리운전, 음식점 서비스 두 개 합치니까 거의 뭐 한 60% 되고, 근데 미국은 전문직,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ABO 같은 영역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2018년 자료니까 한국 이제 시작하는 거죠. 우리 ABO들의 어떤 비전이 확 느껴지는 대목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기획 이코노미 시장으로 이제 얼마나 아메이가 커질 건가, 아메이 사업의 ABO가 많아질 건가를 이제 데이터를 냈는데 한국 아메이 데이터가 아니고요. 이게 내부 리서치를 통하긴 했는데 이 자료는 요 1번, 2번 있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아메이 ABO가 110만인데 여기 보면 부업자 수가 56만 6천 명, 여기 1 있죠. 이게 통계청 기준입니다. 2021년 작년 통계청에서 아메이 ABO를 조사해봤더니 부업자가 56만 명, 그 다음에 임금 근로자가 2,100만 명. 여기 보니까 2021년 8월 통계청 기준이에요. 이 사람들이 통계를 내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갈 건데 500만 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소 5배는 커질 거라는 거예요. 제 수입이 지금 현재보다 5배가 커지면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거든요. 와우, 느껴지시죠? 근데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개개인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한국 아메이가 이렇게 가겠다고, 우리가 이제 기획 이코노미 때문에 아메이가 이렇게 커질 건데 지금 ABO들에게 이런 능력을 키우고 대응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가치 제한을 확 때렸어요. 그게 건강자산. 자전거를 안 타고 제가 운동이라고는 제가 숨쉬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철인 3종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요거 25센트 라이드 때문이에요.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운동이 재밌는 거예요. 허벅지가 꿀벅지가 되고 호흡량, 그러니까 심폐량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야, 내가 이러다가 철인 3종도 가능하겠다. 수영도 제가 지금 바다로 지금 나가고 있고 마라톤은 걷기 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완주는 가능하겠네. 이 생각을, 여기까지 생각을 만들어준 게 아메이의 건강자산의 가치 제한 속에서 제가 잘한 거죠. 멋있죠? 아메이. 제가 멋있는 게 아니고 아메이가 뭐 저도 요즘 제가 부족한 나한테 집중했다가 저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아, 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 임자 사랑해야지. 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너 사장들 만날 때마다 칭찬해달라고 요즘 계속 칭찬을 애원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아메이에서 이 자산들을 이렇게 건강 자산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력 자산이에요. 자기 주도,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내가 자기 개발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내적 매력과 외적 매력을 함께 배양할 수 있도록 아메이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긍정적인 도전 정신, 회복 탄력성, 저처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 나를 사랑해야지, 나는 좋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진짜 제가 A7070에서 깨달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지적인 호기심, 우리 고현희 사장님 지적 허영심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아, 고현희 사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은 이런 느낌이죠. 마치 이미 거인인 뉴턴이 내가 만약에 멀리 보았다면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말씀이세요. 어쨌든 이 A7070 아메이에서 같이 제안하는데 그 제안 속에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공감 및 소통 능력. 와, 제가요 막내 딸로 컸지 않습니까? 공감 및 소통 이런 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능력도 키워준다는 거예요. 진짜 아메이 하면 토탈 석세스.
외적인 매력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자산인데 지금 뭐 이제 미래에셋하고 존리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경제력,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인 경제력이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거 그거를 이제 안정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통한 복리 구조. 이거는 수익 구조는 뭐 브론즈 핀에서 시작을 하겠죠. 여기서 돈이 나오면 요걸 가지고 복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그 복리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을 배우게 해주는 일인 이제 일단 어떤 프로젝트인 거죠. 아메이에서. 아메이 속에 지금 다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그런데 진짜 해야 될 이제 이유는 저희 너무 오래 살아요.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너무 오래 산다. 네가 어쩌면 120살을 살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 하냐면 네가 위기감을 조성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돼서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오종남 교수님이라고 이분 대단한 분이세요. IMF 상임이사였고 통계청장했고요. 청와대에서 경제비서관을 역임했대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결코 위기감을 조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세의 시대를 살아요. 제가 예전에 병원 근무할 때 104세, 107세를 사는 분들을 봤어요. 그분들이 직립보행을 하는 거 제가 봤어요. 이분 이제 이분이 뭐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100세 시대에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된다고 이분이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분이 이제 책을 쓰셨어요. 21세기의 삶의 공식인데 환갑잔치가 시들해졌대. 60갑자에 한 번 돌아오는 그 내 환갑에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왜냐? 너무 오래 사니까. 우리 김종규 사장님께서 늘 저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셨었죠. 60년대는 평균 수명이 52세였어. 근데 2000년에 들어와서 76세, 40년간 24세가 늘어난 거죠. 거의 한 세대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는 30, 30에서 60, 두 번의 30하고 플러스 알파는 이 플러스로 주어지는 거니까 감사해야 된다. 근데 이게 90, 플러스 30 플러스 30 플러스 30 하면 90살이 되잖아요. 이거 뭐 놀라운 세상이 돼버렸죠. 이게 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고 보니까 애를 안 낳아. 애를 낳으면은 나도 고통스럽고 애도 고통스러울 것 같아. 젊은 애들이 똑똑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0년 한국의 출산율이 0.837이래요. 한 명을 안 낳는 거죠. 그럼 이게 계산이 참 애매모호한데요. 가임기 여성 기준이거든요. 가임기 여성 기준으로 한 명을 안 낳으니까 여자가 혼자 애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남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투뿔이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플러스 1이 0.87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됐어. 이거 나왔죠? 30살 플러스 30살, 30살도 놀라운데 거기에 10살 플러스 100살에다가 알파라는 이제 공식이 이게 얘기가 될까 했더니 아니래. 30, 30, 30, 30에서 4번에 30년이 있대요. 120살이잖아요. 120살. 야, 제가 지금 뭐 애기예요. 이 나이로 봤을 때 저 아직 아기인 거죠, 아기. 그 김종규 사장님 책에 보면 시계를 보면 저거 12시인 거죠. 12시. 아직 11시 59분 같기도 하고 12시 같기도 한데 이게 밤 12시 59분인지 낮 12시 59분인지 헷갈리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거예요. 30년은 부모 아래서 살았고 30년은 내가 부모 노릇하다가 한갑 후에는 짜투리 인생이래. 인생을 편히 쉬다가 갔어. 근데 이게 세천년, 2000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뭐를 보게 되느냐. 내 손자가 할아버지가 되는 세상을 본대요. 이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와우. 내가 내 손자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를 보는 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왜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 있는가. 그럼 요 축복인지 재앙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점이 안타깝게도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죠. 안정된 고정된 수입. 그래서
준비된 자와 준비 안 된 자가 두 그룹은 아닌데 축복인 사람도 있고 재앙인 사람도 있다는 거지. 재앙을 면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죠. 월급 없이도 먹고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축복이고 월급 없이도 먹고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재앙이라는 거죠.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오종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거 제가 되게 놀라웠어요. 인생 3대 실패가 있는데 요 청년 출세래요. 젊어서 출세하는 게 실패라네요. 이 젊은 날에 출세한 친구들 보면서 제가 배 아파했던 날이 숱한데 이거 배 아파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출세하면은 아마 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 이거 빨리 이제 이걸 중년 상처래요. 중년 상처. 여기에 중년에 혼자 된 여성은 포함 안 됩니다. 중년에 와이프가 일찍 돌아가시면은 인생 3대 실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를 하늘 모시듯이 모셔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인생 3대 실패가 노년 무전이래요. 내가 노후가 됐는데 돈이 없어. 내가 자녀에게 빨리 재산을 물려주고 내 그 자녀들로부터 내가 생활비를 받겠다. 옳지 않은 선택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분이 얘기하셨어요. 이분 강해서 얘기하셨어요. 제 얘기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 아이들이 저출산이 보편화되면서 애를 둘이서 한 명을 낳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사람 같겠습니까? 신 같겠습니까? 내 아이들도 나는 보물 같은데 내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신처럼 모실 거라는 거지. 신이 감히 인간을 옳지 않은 선택이니까 그냥 내 돈은 내 노후 이제 고정 수입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자식이 부모의 노후 보험이 될 수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탈피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하자.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이제 노인 자산률인데 한국 사람들이 양심적이야. 내가 돈이 없고 막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양심적이니까 양심에 따라서 OECD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65세 이상, 지금 현재 65세 이상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53.3명이 자살을 한대요. 이분들 지금 뭐 65세 이상이니까 70살 정도 되셨으니까 이분들이 전후에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주역들이에요. 이분이 내 돈이 없어서 내 젊은 날에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 넣어서 한국은 되게 부강해졌는데 나는 자살을 하는 거죠. 이유가 봤더니 돈이에요. 사실은. 돈이죠. 뭐 경제적 어려움은 월등하게 높고 건강, 돈이 있으면 뭐 건강 지킬 수 있잖아요.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건강을 내가 돈이 있으면 조기 진단에 내가 미리미리 건강식품 같은 거 먹어서 지킬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건강을 돌볼 여력이 없었던 거죠. 갈등의 주요 원인이 돈입니다. 외로움, 돈 있으면 외로울 시간 없어요. 얼마나 바쁜데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기타. 그래서 노인 자살 원인이 대부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그 경제 주역들의 현재 데이터가 그렇다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픕니다. 왜 이렇게 돈 때문에 자살을 하냐. 퇴직 연령 연금 수령자 비율을 봤더니 저는 이렇게 작을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보니까 15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사람이 55세에서 79세인데 10%가 안 돼요. 25만 원에서 50만 원은 38%예요. 야, 이거 참 25만 원 가지고 바깥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4인 가족 가서 외식하면 25만 원 납니다. 한 달에 밥 한 끼 먹으면 끝나는 돈이죠. 이게 한국의 고령층 인구가 한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한국 지금 전체 인구가 5,800명 정도 되는데 1,476만 6천 명 정도가 고령층 인구니까 4분의 1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그만둘 당시에 일을 하다가 그만둘 당시에 50세가 안 돼요. 평균이. 그러니까 내가 현재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기가 급급한 거죠. 내가 현재 먹고 살기가 노후 준비가 어려웠던 거예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고령이 51%.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통틀어서 보니까 평균이 64만 원.
이거 가지고 한 달 살기 하루에 2만 원이거든요. 2만 원. 2만 원 가지고 밥 먹기도 사실 어려운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자본을 스스로 늦었다고 생각 말고 지금부터 나를 위한 자본을 쌓아야 한다. 뒤돌아해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설계하는 인생을 이제 저희가 살아야 된다고 오종남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는데 제가 이 그림만 딱 보면 저희 스폰서 사장님 김보경 사장님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제가 저희 김보경 사장님 만나 뵐 때 처음으로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요 현금흐름 4분면이었거든요.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저는 뭐 이렇게 데이터를 내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아니어서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김보경 사장님께서 워낙 정확하신 분이고 또 그리고 저희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게 된 거예요. 당신의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타입이 4가지 타입이래요. 월급 생활자, 그 다음에 전문직하고 자영업하고, 그 다음에 사업가, 투자가인데 실질적으로는 두 분면이에요. 왼쪽과 오른쪽. 그래서 월급 생활자는 고용주에게 이제 고용된 사람들이라서 시간과 돈의 통제력이 전혀 없어요. 근무 시간은 많은데 보수는 작아요. 여기에 이 월급을 받으려고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저희는 그렇게 수쪽새 울듯이 울면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서 취직을 하죠. 그래서 퇴직을 하고 노후가 준비 안 된 상태로 나와요. 그 이유가 고용주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때 저희 스폰서 사장님 김보경 사장님께서 그때 미국의 데이터를 설명해 주셨는데 65세 직장인들이 주 40시간을 40년 동안 일하고 퇴직한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어요. 실로 놀라웠습니다. 1%만 자유롭고 4%는 그냥 먹고 살고 95%는 이미 사망했거나 국가에 의존하거나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계속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제 나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똑똑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선 답이 없겠다. 그래서 쉽진 않죠. 어렵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전문직 자영업이죠. 전문직은 사실은 여기서 넘어가기는 어렵고요. 자영업으로 넘어가는데 이 자영업이 이제 되게 재밌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는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여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영업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다 넣고 주변에 돈을 좀 끌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번듯하게 이 자영업을 차리는 분들 치고 오래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이제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통계를 보니까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보니까 이 자영업 하는 분들이 창업 후에 폐업률이 1년이 지나니까 16%. 이게 잘 돼서 폐업하겠습니까? 3년 후에 60%, 5년 후에 70%, 5년 후에 70%가 성공해서 폐업하겠습니까? 질문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답이 아니다.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투자가로 가는 거죠. 투자가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건 이제 당연하죠. 뭐 내 몸뚱이를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 장기를 팔 수도 없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그냥 흘러 들으시면 됩니다. 기억하지 마시고 사업가로 이제 가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1번이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죠. 돈과 기술이 있고 인내력도 있고 뚝심도 있고 용기도 있고 다 있으면 됩니다. 시간도 많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맹점에 가입을 한다. 시스템을 구입하는 거죠. 돈을 줘서 그 시스템을 사는 거죠.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거 구입하는 거죠. 저는 돈도 없어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만 보니까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시스템을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생각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직장인 마인드에서 사업가 마인드로.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생각을 한번 바꿔 놓으면 다시는 안 돌아가요. 재정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재정적인 여유가 생겨서 돈이 많아. 근데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면
유유자적하면서 투자처를 찾으면 실패할 확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 사분면에는 이게 노동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넣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오는 거죠. 내가 시간당 단가가 아무리 많더라도 내 시간이 안 들어가면 돈이 안 나오는 거. 근데 자산 수익 같은 경우는 돈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잠자고 있고 심지어 내가 여행을 갔고 더 심지어 내가 하늘나라를 가더라도 내 돈은 계속 남아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리 사학과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학과의 영역으로 가려 그러면은 내 생각을 좀 비워주고 얘기를 거인의 어깨 위에 앉듯이 우리가 조금 마인드를 오픈 마인드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아메이를 이제 알아보고요. 아메이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엄청 간단해요. 공유 마케팅이에요. 근데 아메이는 어떤 사람이 잘하시냐면은 긍정적이면서 이타적인 사람이 잘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어. 내가 먹어보니까 좋아. 내가 발라보니까 이뻐. 이런데 이타적이지 않으면 나만 이뻐져야지. 나만 건강해져야지. 이런 사람들은 좀 어렵다는 거죠. 내가 먹어보니까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고 내가 발라보니까 예뻐져. 와,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당신도 먹어보고 발라봐. 예뻐지고 건강해질 거야. 그러면 내가 예뻐지고 건강해지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거야.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이 기존의 이런 네트워크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구글, 뭐 아마존, 페이스북, 뭐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뭐 카카오톡도 전부 다 이렇게 플랫폼 모델이에요. 아메이하고 똑같은 모델이죠. 같은 모델인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기존의 플랫폼 모델들은 생산자, 이 공유자죠. 이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 안 그래요. 아메이는 실질적으로 아메이 회사는 플랫폼 회사라고 보긴 어렵고 이 회사는 공장입니다. 생산자예요. 생산자. 우리가 플랫폼인 거죠. 우리가 연결하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회사와 아메이 공장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면 우리가 플랫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내가 이제 플랫폼을 열심히 구축을 해서 사람들을 회원들을 많이 모집했는데 이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이제 보상받을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 아메이 공장이에요. 아메이는 생산자라고 했잖아요. 아메이는 공장 시설이 있습니다.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가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9년도에 설립됐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환갑이 넘었어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를 부끄러워해야지 내가 이 회사를 부끄러워해야만 안 됩니다.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공동 창업주 리치 디보스 회장님은 미 프로농구 NBA 올란도 매직 구단주예요. 저는 이거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이 뭐 프로농구 이 구단주가 되려 그러면은 돈도 많아야 되지만 이 뭐 사회적으로도 이 안정된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스티브 베덴드 회장님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메 회장님인데 이분은 전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했어요. 전체 미국의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가 뭐 한국에도 부산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미국 전체 상공회의소 의장을 했죠. 그 다음에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에요. 이거 제가 진짜 놀랐어요. 저는 한국 국적 하나 갖고 있어서 한국어만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국적이 여러 개래요. 무려 국적이 58개랍니다. 현지법이. 그러면 이 현지법을 다 준수했다는 얘기잖아요. 58개 국가에서 그 현지법을 다 준수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닌 거예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한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58개국의 법들이 다 그 나라마다 문화에 따라서 법들이 천차만별일 거잖아요. 그걸 다 지켜낸다는 거예요. 아메리카는. 되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리고 100여 개 이상 국가 지역, 국가가 이제 영이 다른 영, 뭐 미국령, 영국령, 영이 달아서 지역은 100개라는 거죠. 58개 연구개발실, 이 연구개발실이 3분의 1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75개 대학과 기술 협력을 하니까 현지화 전략을 탄탄하게 하고 있는 회사죠.
사용 중인 특허가 지금 1000개 정도 되고 앞으로 나올 특허가 10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특허 걸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전문 연구인 석박사가 1000명 정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이 생필품인데 450가지가 됩니다. 세제류 있고 유틸라이트 엄청나죠? 이게 89년도에 8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930 몇 년도에 했더라고요. 90도 조금 있으면 100년 됩니다. 비타민 미네랄을 제조를 했어요. 이 칼렌보그 박사님은 아니셨죠. 이분은 칼렌보그 이제 선생님 송부자죠. 이분이 영양학계의 송부자로서 웰리스 레볼루션, 웰리스 건강의 혁명의 명예 전당에 등극이 돼 있는 분이세요. 세계 최대 유기농 농장을 4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기농 농장 유틸라이트사에서 제조한 원료를 가지고 아티스트리의 화장품의 이제 원료를 이제 충당하고 있는 거죠. 55년 역사 됐습니다. 아티스트리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정수기, 킹코베어, 엠무스피어, 드라이브 이런 거 있습니다. 세계적인 제품들입니다. 한국아메이 한국 회사입니다. 1988년도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91년도부터 1991년 5월 달에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재무제표 이렇게 보니까 연간 매출액이 1조 1661억 원이래요. 엄청나죠? 직원은 한 400명 되고 ABO는 한 1140만 명 정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를 위한 프라자가 있는데 전국에 한국 전역에 14개가 있습니다. 이 다 저희 거죠. 저는 한국에 14개의 수십억이 넘는 매장을 14개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매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느냐가 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협회 등록을 시작으로 한국아메이는 한국 소비자들 신뢰 속에서 성장해왔으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는 건전한 사업을 통해 ABO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아메이 창업자 가문인데요. 이분들이 정말 이분들에게 감사하죠. 이분들의 이 정신세계, 가치관 때문에 제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에게 행복감을, 성취감, 행복감, 성장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됐죠. 요 리치 디보스 회장님의 아들, 덕 디보스 사장님이시고, 요 제이벤 앤델 회장님 아들, 이제 스티브 벤 앤델 회장님입니다. 요 두 분은 돌아가셨고 지금은 이제 요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요 스티브 벤 앤델 회장님 전 미 상공회의소 의장 한번 보겠습니다. 스티브 벤 앤델 글로벌 아메이 회장님이신데 미국 상공회의소 이제 의장으로 취임했다고. 상공회의소 의장은 모두 다 1년입니다. 임기가. 그래서 이분 2013년 6월 달에 미 상공회의소 의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2001년에 이어서 2번째 했고 아버지도 했대요. 미 상공회의소 의장 난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장사를 하고 공장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의소라는 거예요. 한국 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 장사를 하고 한국에서 공장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싹 다 미국에 요 회원사가 300만 개예요. 그 회원사가 보니까 GM, 보잉, 퀄컴 이런 회사를 싹 다 모아서 그 회장단이 여기 직원이 아니고 이 회장들을 모아서 그 회장이래요. 그러면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는 거죠. 이분이 미국 글로벌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의 회장이라는 거죠. 자부심이 느껴지시죠. 이분들이 얼마나 이 생각이나 마인드가 훌륭하신지 한국의 EBS 다큐멘터리에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이 부자들이 이런 부자로 가야 된다고 선한 부자로 이분들을 배워서 우리가 이분들처럼 선한 부자가 돼야 된다고 EBS 교육방송이죠. 아이들이 보는 그 방송에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내용이 있어요.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 코로나 사피엔스에서 팬데믹 생존 전략에서 원포원 프로젝트 제가 진짜 이걸 보고 야, 이 원포원이 품질이 너무 좋거든요. 품질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저희 PB라는 게 있어요. 점수치가 좀 낮다는 이유로 제가 조금 관심을 이쪽에다 많이 못 뒀었죠. 와, 그런데 진짜 제가 한국인이잖아요. 저 국적 한 개잖아요. 원포원 진짜 야 햇반 드셔보셨어요? 햇반? 제일제당
제일제당, 그 콧대 높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한국 아메이에다가 저희 제품을 좀 팔아주십시오 하고 이제 납품을 한 거죠. 그 햇반은요, 제가 꼭 추천드리는데 슈퍼마켓이나 인터넷에서 햇반을 사시고 아메이 원포 지금 품절입니다. 9월 11일 날 나옵니다. 그거 해서 데펴가지고 뚜껑을 딱 따서 한번 먹어보세요. 밖에서 산 거는 햇반이에요. 우리 아메이에서 원폰으로 들어온 햇반은 내가 압력솥에서 꺼낸 밥이에요. 진짜 드셔보세요.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올 겁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제품을 제일 좋게 만드는 강하지만 아주 이제 강한 기업을 발굴해가지고 한국 ABO들한테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고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 그러면 그거를 해외로 팔아줍니다. 그럼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국심 운운하면서 아메이가 미국 회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옳지 않은 시선입니다. 고치시기를 꼭 저희가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 경제에 엄청난 리바지를 하고 있는 ABO 자부심을 느껴야 되겠죠. 자, 저희가 아메이를 통해서 저에게 기회가 됐던 게 이 기업 이념이에요. 기업 이념. 이 기업 이념은 그 기업이 나는 이 생각으로 이렇게 나는 기업을 운영할 거다 이 얘기죠. 우리나라 초인류 기업 있습니다. 인재를 바탕으로. 제가 인재가 아니라서 그 회사에서 저를 안 뽑아줍니다. 인재를 그 근데 저는 사람이죠. 인재는 안 되겠지만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 인재는 아니지만 저는 사람이죠.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아메이가. 저에게 기회를 주는 회사 아메이. 감사하죠. 이 기업 이념 때문에 저에게도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제품이 있습니다. 아메이 제품. 지금 뭐 이게 아메이 제품은 이렇게 약간의 유동이 좀 있어요. 유틸라이트 비타민 한 100가지 정도 되고요. 아티스트리 화장품 한 200가지 정도 됩니다. 이제 퍼스널 케어 있고 홈리빙 원폰에서 지금 한 600에서 1000가지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 유틸라이트 농장이 있습니다. 정말 천혜의 자원으로 여기 워싱턴에 있는 프라우 레이크 농장 저 뒤에 보이는 게 캐스케이드 산맥이에요. 여기 화산재가 폭발해가지고 여기에 화산 화석이 있는 거죠. 영양소가 자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죠.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 이게 엄청난 허브죠. 그 다음에 중국에도 있고요. 멕시코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습니다. 이유는 기후에 따라서 여기에서 자라는 작물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후를 찾아서 농장을 중시하는 아메이의 유틸라이트의 이 재배 철학이죠. 과학은 지키고 철학은 나아가는 거죠. 과학은 지키고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가고. 공부해보세요. 유틸라이트 진짜 과학과 철학이 만났죠. 자연이 만났어요. 자연만 있으면 즙이 되고 과학만 있으면 약이 된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무당벌레가 일을 하고 양, 지렁이, 올빼미를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식물 원료 그대로를 농축해서 만든 제품이 더블엑스죠. 이 더블엑스는 진짜 제가 놀라웠던 게 이 원료 식물을 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가공을 해야 되니까 원료 식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농축을 하러 들어갈 때 그 농축 시설 속으로 들어갈 때 매트를 깔아놨는데 그게 점착 매트래요. 신발 바닥에 묻어 있는 이물질조차 털어내자. 그 다음에 에어 커튼이 있는데 그 에어 커튼을 통과하면 에어가 공기가 이렇게 쫙 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어떤 물질을 털고 병적인 거예요. 이 회사가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면도 불구하고 매달 1,500가지 테스트를 해서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WX 축복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제가 이제 이걸 받았거든요. 이 뭐죠? 이거 변을 채취해서 이제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는 2번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공부를 꼭 해보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철인 3종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25센트 라이드. 그 다음에
뭐 스킨 뉴트리션, 뭐 스케일프 뉴트리션 제품들이 있습니다. 꼭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고요. 저희가 돈을 이제 받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재원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재원은 유통 속에 다 있습니다. 기존에는 제조업체가 제조를 하면 소비자인 저희한테 오기까지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됐죠. 그 여러 단계를 많이 거친다는 것은 이 중간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비자는 우리가 공장도 먹여 살리고 광고비도 내가 냈고 총판, 도매, 소매도 저희가 다 벌어 먹여 살렸어요. 뭐 마트 마찬가지고 인터넷 쇼핑 마찬가지입니다. 택배사도 저희가 벌어 먹여 살렸었죠. 이 돈이 아메이에서 저희는 바로 받아서 구정광고를 해서 이 사이에 들어가 있던 돈으로 저희가 수입을 잡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아메이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마트 바꿨습니다. 그냥 내가 기존에 쓰던 그러니까 구매 채널을 바꿔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써보고 마음에 들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스마트 장바구니 오더가 있죠. 장바구니 오더가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혜택들을 나눠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구도를 만들면 월 10만 원에서 한 10만 원,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이분들한테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벌 수 있게 도와주면 이제 브론즈 빌더라 그래서 70에서 한 150만 원 정도가 돼요. 오늘 세미나죠. 잘 오셨어요. 잠시 후에 아마 이 수입에 대해서 고급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실 거거든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SP 있고 파운더 스피크 있는데 이제 1000만 이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100만 원씩 벌 수 있게 가르쳐 세 분한테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 사실 함께 배워요. 함께 배우는데 이렇게 하면은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함께 5천만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 5천만 원씩 이렇게 함께 벌 수 있도록 함께 배우고 노력하고 함께 성장해서 이런 구도를 만들면 이제 월천이 됩니다. 월천 임자. 월천이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2억이 됩니다. 저희에게 이런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이 김종규 사장님이시죠. 저에게는 김종규 사장님이 거인이에요. 전 다이아몬드가 반드시 됩니다. 제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김종규 사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6년 프로젝트인데 6년의 FC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이제 1년에 3명씩 이제 후원을 해서 이제 요분들을 브론즈 빌더로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더 도와드리고 1년에 3명씩 이렇게 후원을 해서 6년을 하면 FC가 됩니다.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FC. 근데 이게 간단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브론즈 빌더를 만드는데 미소 짓고 인사하고 경청하고 칭찬하고 질문해서 소비자 모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간단한데 이게 2년에서 5년인데 이게 너무 간단해서 사실은 이제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게 너무 간단한데 이거를 매일 이제 간단해서 빠지기가 쉽고 쉬워서 잊기가 쉬운 거죠. 2년에서 5년 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데 이제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께서 늘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만화책 아니고 시스템에서 스폰서 사장님들께서 권해주는 책을 하루 15분 이상 읽어라. 파일이죠. 저희 팀에는 진짜 너무 강의를 잘해 주시고 또 진짜 이렇게 에너지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의 강의를 하루에 1개 이상 듣고 미팅 참석 여기까지 줌 미팅 들어오시기까지 힘드셨죠. 제가 이번에 이제 줌 미팅이 시작되면서 느꼈던 게 진짜 제가 예전에 했던 말들이 있어요. 거리는 이게 키로수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라는 거를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면 되죠. 그죠? 너무 쉬워졌죠. 주 2, 3회 모든 미팅에 참석하시면 되고요. 제품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희망과 꿈과 성공과 성장과 비전을 제시해주는 제품들입니다. 제품으로 사업으로 사람들에게 월 15회 이상 한번 전달해 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거 뭐 성공은 아무나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천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처음 그들은 너에게 왜 하냐고 물어볼 것이지만 훗날 그들은 너에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볼 것이다. 요즘 이제 제가 너 어떻게 했어? 이 얘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굳이 왜 하냐고 할 수도 있다. 너 왜 굳이 왜 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뚜렷한 목표와 이유가 있는 일에는 굳이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에 저는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쌓여 고개되죠. 사소한 것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꿈이 있죠. 저는 I have a dream,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삿포로에서 저에게 눈방을 맞으실 분을 제가 지목해 놨습니다. 고현희 선생님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